그날 밤 나는 침대 밑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테이프 자국이 오래된 얼룩처럼 상자를 감싸고 있었어요. 뚜껑을 여는 순간 통장들이 쏟아져 나와 바닥을 덮었어요. 같은 이름이 줄을 이루고 있었고 반찬 이름과 약 복용 시간이 그 곁에 적혀 있었어요. 만기일마다 끊기지 않고 이체 기록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조용했지만 마음은 금세 소란스러워졌어요. 숨이 얕아졌어요. 그때 작은 카세트 하나가 굴러와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나는 숨을 가다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이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감동적인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연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야지의 인생극장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나는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상복을 의자 등받이에 조심스레 걸고 비닐 장갑을 꼈어요. 마스킹 테이프와 네임펜을 꺼내 상자 옆면에 서랍이라고 적었습니다. 벽장에도 같은 표시를 붙이며 오늘의 순서를 정했어요. 정리 기록 확인. 이것이 오늘의 순서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비냄새가 스며들었어요. 안방으로 가서 침대 아래를 들여다봤습니다. 겹겹이 남은 테이프 자국을 따라 손을 뻗었어요. 낡은 상자를 끌어내자 골판지가 마룻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상자를 탁자 위에 올리고 뚜껑을 열었어요. 오래된 종이 냄새와 풀 냄새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통장들이 바닥으로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붉은 도장이 그 위에 길을 그었어요. 나는 첫 장의 작은 글씨를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반찬 이름, 약 복용 시간, 그리고 만기일이 일정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체 내역은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고 페이지 끝마다 작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통장 표지에는 같은 이름이 반복되었어요. 옆집 박할머니라는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나는 휴대폰으로 표지와 내역과 메모를 차례로 찍었어요. 짧은 셔터 소리가 울렸고 손끝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새 앨범을 만들고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어요. 탁자 가장자리에 통장들을 정렬하고 종이의 방향을 가지런히 맞췄습니다. 가족 단체 대화방을 열어 사진을 보냈어요. 진동이 손바닥을 간지렸고 곧 알림이 이어졌습니다. 도윤이 먼저 물었어요. 뭐가 나왔어? 곧이어 지후가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온 거야? 나는 짧게 답했어요. 상자에서 통장이 많이 나왔어. 전송 시간을 화면 아래에서 확인했고 같은 시간을 노트에도 적었습니다. 시각은 오후 2시 20분이었어요. 나는 A4 용지를 꺼내 긴 선을 그었습니다. 연도의 시작점을 왼쪽 끝에 두고 작은 표식을 일정한 간격으로 찍었어요. 표식 아래에 만기 기록을 배치하자 비슷한 날짜들이 자연스럽게 묶였습니다. 빨간 펜으로 만기일을 따라 선을 그었고 파란 펜으로 방문 기록 칸을 남겨두었어요. 메모철의 날짜와 반찬 이름을 대조하니 사소해 보이던 기록들이 하나의 규칙이 되었습니다. 서랍에서 작은 스프링 노트를 꺼냈어요. 표지에 얇은 글씨로 감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반찬과 약시간 옆에는 짧은 말들이 붙어 있었어요. 고맙다가 가장 많았고 가끔 미안하다는 말도 보였습니다. 상자 모서리에서 무언가 구르는 소리가 났어요. 회색 카세트가 손바닥 위로 굴러왔습니다. 전지를 넣고 전원을 확인한 뒤 재생 버튼 위에 엄지를 올렸다가 멈췄어요. 방의 소리가 낮아지고 시계 초침만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오늘은 분류가 먼저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나는 통장들을 세 줄로 나누어 쌓았습니다. 도장이 많은 거는 오른쪽에, 메모가 많은 거는 왼쪽에, 이체 내역이 긴 거는 가운데에 두었어요. 각 줄마다 얇은 종이를 끼워 제목을 썼습니다. 이체, 반찬, 감사라는 세 단어가 가지런히 놓였어요.
잠시 후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짧게 받았어요. 엄마가 몰랐던 거야? 나는 목소리를 낮춰 답했습니다. 아직은 몰라. 도윤이 말했어요. 그럼 내일 같이 확인하자. 통화가 끝나고 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방 안의 빛은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나는 통장에 연노랑 스티커를 붙이고 날짜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중요한 권에는 빨간 점을 찍어 별자리처럼 이어놓았어요. 오늘의 시작점이라는 글씨를 테이블 끝에 적고 손목을 풀었습니다. 카세트 위에 손을 얹었다가 조용히 치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기록 속 말들을 확인하자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아침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나는 검은 코트를 여미고 집을 나섰어요. 우산 손잡이를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잠이 덜 깬 빛이었지만 걸음만큼은 단단해야 했어요. 은행 유리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안은 따뜻했지만 공기는 건조했어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사망진단서 사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맨 위에 올려놓았어요. 노트 첫 페이지에 오늘의 순서를 적었습니다. 은행 확인, 구청 확인, 정리. 전광판 숫자가 한 칸씩 바뀌었어요. 호명이 들리자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이 또렷하게 인사했고 나는 준비한 서류를 차례로 내밀었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내역을 확인하시겠어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최근 이체와 만기일을 보고 싶어요. 프린터 소리가 예열처럼 올랐습니다. 회색 줄들이 종이 위에 또렷하게 찍혔어요. 문서 상단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정갈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아래로 날짜와 내역과 금액이 가지런히 나열되었습니다. 상대 계좌란에는 같은 이름이 반복되었어요. 옆집 박할머니였습니다. 최근 5년의 기록이 한 번에 출력되었어요. 나는 물었습니다. 이 이체는 자동으로 걸려 있었나요? 직원이 짧게 답했어요. 정기이체로 설정되어 있네요. 설정일과 변경일이 화면 옆에 떴습니다. 정기이체 유지라는 문구가 표 안에 반복되었어요. 나는 노트에 정기이체라고 적었습니다. 다음 줄에 금액과 주기를 기록했어요. 주기는 매달 같은 날이었습니다. 각 주에 적힌 이자와 만기 설명도 빠짐없이 옮겨 적었어요.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통장 개설 시점도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대안을 제시했어요. 요약표로 묶어서 드릴 수 있어요. 요약표는 개설과 해지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왼쪽에는 오래된 해가, 오른쪽에는 최근까지의 반복이 이어져 있었어요. 나는 휴대폰으로 문서를 촬영하고 파일 이름을 정리했습니다. 날짜와 기관명을 함께 적었어요. 노트에는 촬영 시간과 창구 번호를 기록했습니다. 창구 번호는 3번이었어요.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구청에서 이체 지정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문서들을 클립으로 묶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구청 복도는 길고 서늘했어요.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호명이 들리자 창구로 갔어요. 준비한 서류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살피며 말했어요. 정기 지정 이체가 등록되어 있었어요. 직원이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예금주가 의사표시로 지정한 거라 해지하지 않으면 계속됩니다. 나는 물었어요. 기간을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짧게 읽어주었습니다. 설정은 오래됐고 최근에도 유지되었네요. 나는 노트에 의사표시와 유지라고 크게 썼어요. 확인서는 바로 출력되었습니다. 서명칸에 내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오늘 날짜가 오른쪽 아래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유가족이 몰랐더라도 불법이 되는 건가요? 직원이 선을 그었습니다. 불법 판단은 저희 기관 소관이 아니에요. 법률 지원 창구를 이용해 보세요. 복도 끝 창문으로 얇은 빛이 쏟아졌어요.
나는 계단참에서 서류들을 다시 가지런히 맞췄습니다. 은행 문서와 구청 확인서 속 말들이 서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정기이체와 의사표시가 겹쳐 보였습니다. 노트에 타임라인이라고 쓰고 오늘을 표시했어요. 가족 단체 대화방에 사진을 묶어 보냈습니다. 확인 중. 정기 지정 이체였고 유지되어 있었어. 시각은 오전 11시 40분이었어요. 오늘의 숫자들이 말이 되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제 대화를 준비해야겠다고 조용히 다짐했어요. 오후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나는 옆집 벨을 눌렀어요. 문틈으로 따뜻한 국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안은 단정했고 신발장 위에는 얇은 노트들이 가지런히 줄을 맞춰 놓여 있었어요. 노트 표지마다 날짜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반찬 이름이 하루씩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옆 칸에는 약 복용 시간이 규칙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빈 칸이 거의 없는 노트였고 드물게 비어있는 칸에는 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는 작은 숨을 들이마시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싱크대 옆에는 영수증 묶음이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여 있었어요. 병원 영수증과 택시 영수증이 함께 있었습니다. 날짜가 반찬 노트와 정확히 겹쳤고 새벽 시간이 여러 번 눈에 띄었어요. 나는 머릿속으로 달력을 펼쳐 겹치는 날들을 표시했습니다. 냉장고에는 혈압 기록표가 자석으로 붙어 있었어요. 아침과 저녁 수치가 두 줄로 빠짐없이 이어졌습니다. 입원 전에는 줄이 갑자기 흔들렸고 그 다음 칸에는 공백이 있었어요. 퇴원 후에는 다시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약 봉투들이 요일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뒷면에는 복용 확인 체크 표시가 빼곡했습니다. 나는 한 장씩 사진을 찍어 별도 앨범에 저장했어요. 베란다에는 보냉백 몇 개가 가지런히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에는 동네 이름과 집 번호가 적힌 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그중 하나에는 우리 집 번호도 있었습니다. 얼음팩은 늘 새 것처럼 말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복도에서 같은 층에 사는 최 씨를 만났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야간에 호출이 자주 있었나요?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았어요. 나는 시간을 물었어요. 기억나는 때가 있으세요? 최 씨가 답했습니다. 대개 새벽 2시 10분쯤이었어요. 경비실 기록 대장을 넘기자 새벽 호출 택시 기록이 줄을 이었어요. 새벽 2시 8분, 2시 12분, 2시 15분. 비슷한 시간들이 이어졌고 호실란에는 박할머니 댁이 반복되었습니다. 메모 칸에는 동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는 기록을 차례로 촬영하고 파일 이름을 날짜와 시간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리실 CCTV에서는 조용한 복도가 느리게 흘렀어요. 보냉백을 든 그림자가 규칙적으로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대개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5시 40분이었어요. 나는 그 2시간을 노트에 적고 반찬 노트의 시간 옆에 나란히 붙였습니다. 앞뒤로 조금 어긋난 시간들이 좁은 폭으로 포개졌어요. 부엌 칠판에는 요일별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월요일은 내복약 점검, 수요일은 물리치료, 금요일은 식단 교체, 일요일은 방문 쉬는 날이었어요. 마지막 줄에 마음을 지키자라는 세 단어가 씌어 있었습니다. 나는 예약증의 도장 색깔과 반찬 이름을 다시 대조했어요. 죽과 미음이 적힌 날에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 옆 칸의 반찬도 부드러운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빈 칸은 입원 기간과 일치했고 퇴원 후에는 도시락 배달 시간이 조금 앞당겨져 있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시각은 오후 4시 5분이었어요. 오늘 모은 노트와 영수증과 영상 기록을 두 묶음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돌봄, 다른 하나는 감사였어요. 둘은 별개였지만 같은 날을 자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앨범 표지에 작은 점을 찍고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가슴속이 먹먹했습니다. 저녁 공기가 무겁게 방 안을 눌렀어요.
나는 커튼을 더 당기고 책상 위에 카세트 플레이어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배터리를 맞추고 재생 버튼 위에 엄지를 올렸다가 한번 떨었어요. 작은 불이 켜지고 얇은 잡음이 방을 훑었습니다. 낮은 숨소리와 마른 기침 소리가 이어졌어요. 나는 노트 첫 줄의 날짜 칸을 비워두고 펜을 들었습니다. 테이프 속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오늘은 숨이 괜찮다. 점심에 무국을 받았다. 약은 12시에 먹었다. 짧고 또렷한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시간과 반찬을 같은 줄에 묶어 적었어요. 다음 날로 넘어가며 음색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밤에 골뼈가 쑤신다. 도윤이랑 마주치면 미안하니 문을 살살 연다. 약은 오전 6시 30분과 밤 9시에 나눠 먹는다. 가족 이름이 들리자 펜 끝이 잠시 멈췄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여백에 표시선을 그어두었어요. 숨이 가쁜 날에는 단어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에 배를 못 눌렀다. 해 뜨면 전화하자. 나는 날짜 옆에 새벽이라고 크게 적었어요.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고 상자 모서리를 눌러보았습니다. 종이가 살짝 들리며 접힌 메모 한 장이 나왔어요. 작은 글씨로 차분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나는 수년 동안 받은 것이 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갚았다. 나는 메모를 노트 왼쪽에 붙이고 한 번 더 읽었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재생을 누르자 목소리는 조금 더 가벼워졌어요. 병원 다녀온 날엔 마음이 약해진다. 도움을 먼저 말하지 말자. 이웃에게 번거로움을 주고 싶지 않다. 나는 줄마다 작은 별표를 남겼습니다. 통장을 펼쳐 만기 도장과 이체 내역을 같은 줄에 놓았어요. 반찬 노트의 날짜를 옆에 붙이니 세 줄이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도움과 감사의 반복이 한 페이지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한참 뒤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산소를 오래 쓰면 머리가 무뎌진다. 그럴 때는 시간을 두고 생각한다. 나는 시계를 보고 재생 시간을 적었어요. 시각은 오후 7시 45분이었습니다. 진동이 짧게 울렸고 도윤의 메시지가 떴어요. 아직이야?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금 더 확인해 볼게. 다시 테이프가 돌아갔어요. 나는 받은 것에 목록을 적었어요. 나는 표를 만들어 왼쪽에 날짜를 두었습니다. 오른쪽에는 문 앞 배달, 야간 호출, 동행을 적었어요. 그 옆에 감사 이체를 붙였습니다. 간격은 일정했고 흐름도 규칙적이었어요. 봉투 하나가 상자 밑에서 더 나왔습니다. 마지막 장 구석에 작은 숫자가 보였어요. 숫자는 12년이라고 읽혔습니다. 나는 동그라미를 치고 시작과 끝이라고 적었어요. 문득 테이프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어폰을 한쪽만 끼고 볼륨을 낮췄어요. 아이들 탓으로 돌리지 말 거. 그 한 줄이 다시 흘렀고 방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나는 오늘의 페이지 번호를 붙였습니다. 페이지는 1에서 시작했고 표는 7줄까지 채워졌어요. 라벨 스티커에 오늘의 시각 밤 10시 10분을 적어 상자에 붙였습니다. 숨이 길게 빠져나가며 방이 고요해졌어요. 감사의 말은 결코 숨겨진 것이 아니었다고 나는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침 햇빛이 복도 바닥을 따라 흘렀어요. 나는 문패가 달린 사무실 앞에서 깊이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고 책장에 기록집들이 가지런하게 꽂혀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메모지와 검은 펜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한 인사로 자리를 권했어요. 나는 폴더에서 문서를 꺼내 순서대로 펼쳤습니다. 은행 요약표와 구청 확인서를 맨 위에 두었어요. 그 다음으로 통장 사본과 반찬 노트 사진을 놓았습니다. 경비대장 사진과 카세트 메모 사본이 마지막이었어요.
숨이 한 번 길게 나갔다가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떤 일인가요? 나는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래 받은 도움과 오래 남긴 감사의 정리예요. 변호사는 메모지에 제목을 적었어요. 제목은 도움과 감사의 연동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문서를 한 장씩 천천히 확인했어요. 정기지정 이체 유지 문구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나는 노트에 유지라고 또박또박 적었어요. 카세트의 날짜와 반찬 노트의 시간을 나란히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 2시간이 정확하게 맞물렸어요. 변호사는 쉬운 말로 차이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증과 증여와 정기 지정의 경계를 간단하게 그려 주었어요. 정기 지정은 미리 정한 약속입니다. 해지가 없다면 흐름은 계속됩니다. 변호사가 다시 확인했어요. 여기엔 해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가족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형은 손해를 말했고 막내는 돌봄을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다툼보다 정리를 택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선택지를 3줄로 나눠 적었습니다. 첫째는 다툼, 둘째는 조정, 셋째는 공동 사용이었어요. 그는 공동 사용을 자세히 풀어주었습니다. 골목 단위의 식사 공백을 메우는 기금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름은 간단할수록 좋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골목 밥상은 어떨까요?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4칸을 적었습니다. 계좌, 서명권, 운영위원, 공개 방식이었어요. 서명권은 2인 공동으로 가죠. 운영위원은 5인으로요. 월 공개와 회계 점검을 넣으세요. 나는 빠짐없이 받아 적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법으로 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예측의 문제입니다. 기록이 충분하니 조정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나는 마음이 한 칸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변호사는 한 페이지 양식을 출력해 주었어요. 사건의 경위와 자료 출처와 결론 한 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칸에는 선택지와 제안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나는 양식을 폴더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 단체 대화방에 사진 2장과 짧은 글을 올렸어요. 초안받았어. 저녁에 이야기하자. 알림이 사라지자 손끝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문 밖의 빛이 넓게 번졌고 마음도 함께 넓게 풀렸어요. 거실 테이블을 넓게 비우고 서류를 층층이 올렸어요. 시계의 분침이 저녁 7시를 지나고 초인종이 짧게 울렸습니다. 도윤이 먼저 들어왔고 지우가 문을 닫으며 뒤따랐어요. 공기가 한번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순서를 먼저 말했습니다. 사실 확인, 감정 이야기, 선택지. 도윤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지우는 펜을 한번 눌렀어요. 은행 요약표를 펼치며 날짜 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정기지정 이체와 유지 문구에는 공백이 없었고 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었어요. 구청 확인서의 문장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 줄로 정리했어요. 해지 없고 유지였어. 통장 사본을 3줄로 나누어 놓고 반찬 노트 사진을 그 옆에 나란히 뒀습니다. 붉은 도장과 반찬 날짜가 정확히 맞물려 있었어요. 지우가 겹치는 칸을 가리켰고 도윤은 시간을 흘깃봤습니다. 시계는 저녁 7시 18분이었어요. 카세트 메모 사본을 가운데로 옮기며 새벽 기록을 짚었습니다. 이날 벨을 못 눌렀다고 했어. 경비대장 시간과 일치하는 줄이 하나씩 이어졌어요.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한테 말이 없었네. 나는 메모의 한 줄을 펼쳐 보였어요. 아이들 탓으로 돌리지 말 것. 방의 온도가 아주 조금 낮아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계는 저녁 7시 26분을 지나갔어요. 도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결국 돈 문제잖아.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돈의 규칙과 감사의 규칙이 같이 있었어. 지우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눈으로도 돌봄이 보여. 나는 변호사가 준 한 페이지 양식을 꺼냈어요. 결론 칸에 손을 얹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감사를 인정하고 정리하자. 선택지는 3가지로 정리했어요. 다툼, 조정, 공동 사용. 도윤이 투명성을 물었고 나는 준비한 표를 내밀었습니다. 서명권 2인 공동, 운영위원 5인, 월 공개, 분기 점검.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같은 층에 사는 최 씨가 들어왔어요. 경비대장 사본과 택시 영수증 묶음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 8분, 2시 12분, 2시 15분으로 이어졌고 메모 칸에는 동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새벽들 제가 같이 내려갔어요. 나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도윤의 어깨선이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초안을 테이블 가운데로 밀며 나는 이름을 읽었어요. 골목밥상. 도윤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은 절반으로 시작하자. 지우가 이어서 적었어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시계는 밤 8시 5분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일정 한 줄을 덧붙였어요. 내일 통장 정리하고 하나로 합치자. 이름은 골목밥상, 서명 2인, 운영위원 5인. 첫 집행은 수요일 점심 도시락 50세트. 말을 끝내자 방 안의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어요. 아이들 탓으로 돌리지 말 것이라는 문장이 마음 한가운데에 다시 섰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밤이 깊었지만 거실의 빛은 일정하게 밝았어요. 나는 카펫 위에 큰 천을 펴고 통장들을 한 줄로 가지런히 늘어놓았습니다. 왼쪽은 오래된 해, 오른쪽은 오늘이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첫 건에 손을 올렸습니다. 연노랑 스티커를 꺼내 만기일 위에 조심스럽게 붙였어요. 날짜를 또박또박 적고 빨간 점을 작은 별처럼 찍었습니다. 점과 점이 이어지며 가는 띠가 생겨났어요. 손놀림이 반복되자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태블릿에 반찬 노트 사진을 띄우고 파란 스티커를 들었어요. 병원 방문일에 파란 점을 붙이니 띠가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빨간 점 옆에 파란 점이 조용히 따라오며 한 박자 늦게 붙어 있었어요. 나는 그 간격을 세어보았습니다. 투명 테이프를 잘라 점 위에 눌렀어요. 왼쪽 띠는 엷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진해졌어요. 지난 곳마다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A4 도화지를 꺼내 제목을 썼어요. 제목은 숫자로 보는 12년이었습니다. 왼쪽에 연도 눈금을 그리고 한 칸을 한 달로 정했어요. 빨간 점과 파란 점을 옮겨 그리자 전체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는 구간을 표시했어요. 공백 아래에 2번이라고 적고 옆에 작은 선을 그었습니다. 그 다음 칸에는 죽과 미음이라고 적었어요. 글씨는 짧고 단정했습니다. 경비대장 사진과 카세트 요약표를 나란히 띄웠어요. 새벽 2시 8분, 2시 12분, 2시 15분. 같은 시간대가 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새벽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었어요. 나는 같은 날짜를 자로 짚어 연결선을 그었습니다. 한쪽 노트에는 운영 메모를 정리했어요. 서명권 2인 공동, 운영위원 5인, 월 공개, 분기 점검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웃 대표와 돌봄 경험자를 별표로 표시했어요. 외부 점검 가능 항목을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문득 아버지의 걸음이 문 앞에서 잠시 멈추던 밤이 떠올랐어요. 점심때마다 문 앞에 도시락이 조용히 놓이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가슴이 저려왔어요. 나는 도화지 아래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도움과 감사는 서로를 보고 왔다. 가족 단체 대화방을 열고 사진 2장을 보냈어요. 도표 정리했어. 아침 8시 30분 같은 자리. 확인 표시가 켜지자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라벨 프린터에 골목 밥상이라고 입력했어요. 공개 날짜 칸을 비워두고 오른쪽 아래에 붙였습니다. 작은 소리가 나며 라벨이 제자리를 잡았어요. 나는 마지막 통장 표지를 한 번 더 천천히 훑었습니다. 같은 이름의 반복이 이제는 하나의 문장처럼 읽혔어요. 문장은 규칙이었고 규칙은 안심이었습니다. 안심의 뿌리는 기록이라고 조용히 되뇌었어요. 나는 불을 낮추고 도표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숨이 길게 빠져나갔어요. 아침 빛이 복도 끝으로부터 번져왔어요. 나는 폴더를 들고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짧은 인사 후 합의한 원본을 탁자 한가운데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상단의 이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골목밥상. 나는 한 줄을 덧붙여 읽었어요. 고마움을 인정하고 사용의 방식을 정한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서명권은? 나는 답했어요. 서명권 2인 공동. 지우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운영위원 5인. 월 공개. 분기 점검. 박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 몫은 줄이세.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은 절반으로 시작하고 조정해요. 첫 집행표를 펼쳤어요. 수요일 점심 도시락 50세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시락과 혈압카드와 영수증 업로드와 사진 기록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노트북에 새 계좌 확인증을 띄웠습니다. 이름과 번호와 공동 서명 항목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오늘 날짜가 하단에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명이 차례로 놓였어요. 나는 창가에서 사진을 찍어 두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시작합니다. 점심 전 작은 차량이 경로당 앞에 섰어요. 도시락 상자를 내리며 확인 체크를 했습니다. 영수증은 계좌 폴더에 바로 올렸어요. 배식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완료 시간을 표에 꼼꼼히 적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 저장 장치를 문 앞에 두었습니다. 마지막 카세트의 mp3 사본이었어요. 변한 일시와 기계 이름을 메모에 적었습니다. 벨을 누르지 않고 발소리를 최대한 줄였어요. 집에 돌아와 상자 뚜껑을 고이 닫았습니다. 라벨에 오늘 날짜를 적고 작은 점을 하나 찍었어요. 거실 시계가 밤 8시 40분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오늘은 정리와 시작이 함께 있었다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로운 통장이 우리 동네의 식탁이 되었어요. 가슴속에 작은 온기가 번졌습니다. 야지의 인생극장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